안녕하세요. 대진고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 안에서 현대소설 돌다리하고 고전수필 상기 나왔고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여기까지 그 교과서 현대시고요. 신을 경영하여 동짓달 기나긴 밤 평시주들 나왔고요. 개를 11문이나 기르되 사서시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안에 있는 문법은 자, 지금 여기 있는 음운 변동하고 한글 맞춤법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대진고는 독특하게 음운 변동 한 파트가 따로가 아니고 자,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을 같이 교과서 안에서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험 범위를 삼았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교과서 외 범위로는 현대시 두 작품 하고요. 자, 연시조 가운데 어부사시사를 같이 제시했습니다. 자, 이 어부사시사 전문은 아니었고요. 각 계절별로 두 수씩 자, 추가했는데요. 자,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을 좀 보시면 문항 구성이 이렇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선택형 22문제하고 논술형 1문제 해서 총 100점 문항인데, 자, 문항들 구성을 보시면, 자, 현대소설, 현대시 문법까지 해서 고전시가 수필까지 해서 두루두루 나오긴 했는데요. 자, 이 참고사항의 연계를 좀 보실게요. 자, 이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료 제시형이거든요. 자,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시점과 거리, 그러니까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시점과 거리의 개념을 제시하고 작품에 적용해 보는 문제였고요.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의 다양한 형상화 기법을 함께 자료로 제시하고 이걸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자료 제시형 문제라 보시면 되고요. 고전시가가 문제인데요. 독특하게 자, 이 풍계유가라는 연시조 하나 하고요. 올해 EBS에 출제되어 있는 작품을 연계했는데 이 연계 양상이 예년과는 좀 달라서 이건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전 수필 역시 자, 교술관례 특성이나 조선 사대부들의 글쓰기 그 관습과 관련져서 자, 평가했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변별력을 보시면 변별력의 요소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자료 제시형 문항이 강화되었다는 건데, 자, 문항을 보시면 자, 문학 17문항 가운데 11문항이 모두 다 자료 제시형이었습니다. 자, 자료 제시형을 앞에 또 말씀드린 대로 각 갈래별의 특성을 서술하고 있는 설명문을 주거나 아니면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시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과 관련져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파악할 것을 요구했고요. 문법 문제는 모두 다 자료 제시형이었는데 보통은 수능형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문제는 이제 작품을 연계할 때 특징이 있거든요. 자, 전통적으로 대진고 같은 경우에 내신에서 외부 작품을 연계할 때 가장 전형적인 문항은 예컨대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이런 전형적인 문항들이 나왔었는데 선택지 안에 작품들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제재에 나와 있는 정서와 태도와 똑같은 작품을 시주에서 골라주세요 또는 현대시 일부에서 골라주세요 라는 형식이었는데 자, 이번엔 좀 달라요. 어떻게 했냐면 자, 일단 작품의 선정은 최대한 낯선 작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풍계유가라는 지금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주 보지는 않는 작품이었고요. 하지만 풍계유가는 강우 한정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우 한정가를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해석이 수월했을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올해 EBS 수능 특강 가운데 연시조하고 평시조가 같이 묶여있는 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작품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시조, 사서시조, 자, 연시조 모두 다 연계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낯선 작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그 예상할 만한 작품 또는 학원에서 예상해서 공부해볼 만한 작품들은 배제하고 최대한 낯선 작품들을 가져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 작품이 나왔을 때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 가운데 자, 내가 대표작 이외에 낯선 작품이 나와도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파악하고자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요, 논술형 문항이 세분화되는 건 전통적인 특징이어서 별 특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이거예요. 낯선 작품을 연계하되 이 낯선 작품을 개별적인 작품을 고르는 수준이 아니고 주어진 자료 안에 이 낯선 작품을 해석해서 선택지 그리고 자, 시험 범위에 제시되어 있는 제재와 엮어서 이걸 비교, 감상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1등급 대비 전략을 보시면 자, 이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맨 마지막 항목에 넣어놓겠는데요. 자, 수능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학습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이걸 내가 시험장에서 바로 해석해서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는요. 어떤 지문이 나와도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게 문화 개념에 대한 이해도 충실해야 되고요. 최대한 대표적인 작품들 최대한 많이 보면서 낯선 작품이 나와도 그 작품의 주제, 표현상의 특징 정도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 자, 시험 범위 출제 요소를 빠짐없이 확인한다는 건 모든 내신 시험에서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이 아니고요.
제재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학습 상태에 대한 자기 점검, 특히 저희 대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시험 범위가 주어진 시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걸 학습하게 되는데, 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학습 요소가 내가 지금 치러야 될 시험에 모두 다 나오는 것이 모두 다 완벽하게 공부가 되는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학습 요소를 정리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1등급이 쉽지 않은 이유가 내가 일단 학습 요소를 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학습 부분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풀이 연습은 필요하고요. 연계 작품에 대한 학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른 작품들 최대한 많이 보긴 할 텐데, 대표 작품뿐만 아니라 낯선 작품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만큼은 다 보고 들어가야만 시험에서 좀 더 유리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